여러분들 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활용하시겠습니까?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뇌를 알면 어떻게 행복이 보일까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뇌를 갖고 있지만 뇌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활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제가 이 세드나 스토리를 쓴 이유이고, 그리고 국학을 알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학이 그리고 이 뇌교육이 어떻게 정말로 건강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을까? 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뇌를 활용하는 것과 뇌를 사용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뇌를 사용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뇌를 또 활용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을 기다린다든지 행복을 찾습니다. 어디 행복이 없을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심심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심하다. 사람은 심심한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든다면 그 어린이들도 다 이 핸드폰이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갖고 있던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람은 주위 사람들하고의 항상 교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아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제일 그 두려운 것이 바로 이 교류를 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 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기다린다. 뇌를 그럼 활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는 행복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뇌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뇌를 잘 활용한다면 행복을 만드는 분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언제든지 행복은 창조할 수 있다. 언제든지 행복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뇌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은 이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복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행복을 정말로 한번 저와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 말 중에서 이 얼굴이 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당신의 얼굴은 밝고 환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당신의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만 갖고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은 아주 환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뭐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멀쩡한 사람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3번 이상 어디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면요, 몸이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뇌에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 거냐, 행복을 기다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행복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행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이 뭔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뇌를 활용할 수가 있죠. 행복은 바로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에요.
행복이라는 어떠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뇌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뇌과학에서 이제 정의한 행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뇌에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은 정보에서 분비된다. 어떤 정보가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학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근데 노력한 결과 합격을 했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행복하면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면서 기다리고 그래야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호르몬의 작용이다.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합격을 했는데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격했는데 그 발표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정보를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에 네가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로 합격됐건 안 됐건 관계없이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하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지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온다.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안다면은 우리는 다시 얘기해서 행복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행복은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이 별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거 있죠. 정말로 스포츠라든지 또 여러 가지 K-팝이라든지 아주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불명의 1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한국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있고 어린이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연속 꼴찌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항상 느끼는 거죠. 학교 교육 큰일 났다. 많은 학생이 자살을 하고 폭력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학교 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거의가 이건 지옥과 같은 정도가 아니냐. 흡연율도 담배를 피는 거 행복해서 피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예요. 이거를 왜 해결 못할까요? 어머니 한국에는 교육법도 있고 우리나라의 교육법이 훌륭한데 그 법대로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살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세계 2위고 이혼 증가율은 1위니까 얼마 안 가면 1위 탈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1위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 낙태율.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고 뭔가 행복하지 않다.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만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 대국, 그 세계 10위가 됐고 우리가 OECD 국가에 우리가 이 의장 국가도 됐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 왜 이 시대에 뇌 활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학이 필요할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진단만 정확하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단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지수가 낮을까? 그리고 왜 청소년 흡연율이, 자살률이, 학교 문제가 이럴까? 그리고 서로가 문제만 남한테 떠밀고 이게 뭐 누가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분야, 어느 분야의 잘못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뇌를 활용할 거냐 사용할 거냐. 여러분들 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 뇌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세요 하고 얘기하죠. 공부하라고 선생님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얘기해요?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근데 그때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할 때 예 하고 열심히 해. 그리고 막 100점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게 되면 수학 문제 10문제 풀어라 그러면 10문제 다 풀었어. 이런 학생은 100점 맞은 학생은 뇌를 사용하는 학생일까요? 뇌를 활용하는 학생일까요? 네? 선생님이 풀한 문제를 그냥 열심히 풀었는데 100점 맞아도 그것은 사용한 거예요. 50점 맞아도 그건 사용한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질문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착한 학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은 뇌를 활용하는 학생, 선한 학생은 아닙니다. 착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라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유를 알았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선택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뇌를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사회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활용하려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뇌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력은 복사하는 게 창조력이 아니에요. 창조는 복사가 아니고 왜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은 창조를 하고 리더가 됩니다. 그냥 그동안 살아온 대로 계속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뇌를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뇌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학만 알고 국학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다면 한국학은 무엇이고 국학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한국학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화 됐으면 이건 한국학이에요. 수학 어디서 왔어요? 외국에서. 한국학이야. 영어 한국학이야. 일본어 한국학이야. 외국에서 온 걸 모든 건 한국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학은 뭐냐? 국학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미국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게 되면 한국은 전통 문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문화가 없다. 있다면 일본 문화의 아류고 중국 문화의 아류고 그레고도 있다면은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또 많은 지식인들이 되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국학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국말은 외국에서 왔어요? 언어는 이거는 국학입니다. 아리랑 어서 왔어요? 이거는 국학이에요. 도리도리 짝짝꿍? 그거 국학입니다. 도라지 백도라지 심사삼천의 백도라지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외국 외래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어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면서 그 속에서 국학을 찾아야 돼. 어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우리가 한국학만 갖고 안 된다. 국학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국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학이 정말로 필요하죠. 근데 그 한국학에다가 국학이 더 플러스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홍익인간은 어떤 사람이 홍익인간이냐?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홍익인간이에요. 국학이라는 것을 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어밖에 없으니까 언어를 연구해보자고 명상을 했습니다. 얼굴을 왜 얼굴이라고 할까? 얼굴이라고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그걸 궁금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얼굴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얼굴이라는 게 얼과 굴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합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얼의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얼의 민족. 얼굴. 여러분 얼굴 갖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을 못 들리겠다 창피해서. 그래서 얼굴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굴이라는 건 뭐예요? 먹는 굴이 아니라 먹는 귤이 아니에요. 그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굴이야 굴. 그래서 얼굴. 여러분 뱀굴 알죠? 뱀굴은 뭡니까? 뱀이 들락날락하는 굴 아니에요. 얼굴은 뭐예요? 얼이 들락날락거리는 굴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는 페이스 아닙니까? 단순하죠. 얼굴이라는 게 얼이 들락날락거리는구나. 근데 그 얼이 또 우리나라 말 중에서 얼간이가 있어. 얼간이. 따라서 해보세요. 얼간이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얼이 간 사람이구나. 이거 얼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이 가든지 또 얼 빠졌다는 소리 듣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것도 말이에요. 그냥 좋아서는 안 돼. 얼씨거나 좋다. 절도 얼씨가 있어야 돼. 얼을 갖고 줘야지 얼 빠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에 대한 교육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얼이 빠져 사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이 있다면 바로 인생관을 갖게 된다. 인생관. 그래서 우리는 좋아도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좋아해야 돼. 그 말이. 우리가 나쁘다 한 말 있죠. 그죠? 이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나쁜 사람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좋다는 것은 좋다. 이건 뭐예요? 좋다. 그죠? 이 좋다는 얘기는요. 자기 혼자만 잘 됐을 때 좋다는 얘기를 못해요. 둘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합격하고 하나는 친구가 떨어졌어. 근데 친구 앞에서 나 혼자 합격했다고 좋다 이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좋다고 하려면 같이 합격하든지 아니면 그럴 땐 할 수 없이 동생 친구 보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좋다는 그 마음 표현을 못하고 그래 뭐 너는 원래가 실력은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다음번은 틀림없이 될 거야.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좋은 내색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게 바로 좋다는 참 의미입니다. 한국의 언어 자체가 홍익의 정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좋으면 다 줘야지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언어는. 그렇죠? 나쁜 건 뭐가 나빠? 영어로 단 bad. 좋은 건 굿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항상 물건 위주 이런 겁니다. 좋은 물건, 나쁜 물건.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 얼이 있어. 나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 언어 속에 자기만 생각하면 또 자기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 그건 나쁜 나라예요. 한국은 정말로 위대한 언어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글자도 정말로 과학적이고 대단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글자 누구나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언어 속에 그 어리 있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 어를 깨치면 홍익인간이 된다. 우리 언어 속에 4대 성인의 정신과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되고 홍익국가가 되면 인류 평화는 이루어진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실천해야 된다. 이래서 홍익 교육만 갖고 안 되고 홍익 생활이 돼야 된다. 여러분 견시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견시관이 있습니다. 볼견자, 볼시자, 볼관자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도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 차이가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부 간에도 왜 그러냐? 견해 차이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또 시각 차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마지막 견시관이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는 겁니다. 이게 한쪽 눈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관, 인생견, 인생시만 갖고 안 돼.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뭐를 시킬 때 왜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걔는 희망이 있는 어린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삶에 대한 목적,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이것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삶의 목적. 그래서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모두 학생을 다 우등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학교, 중학교처럼 맡았을 때 인생관은 심어줘라. 꿈은 심어줘야 된다. 인생관이 뭐냐? 그래서 인생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수성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바로 성적이라는 것은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뇌교육이고 자기 뇌를 사용하는 거다. 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만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뇌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라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인생견, 인생시만 갖고 안 되고 인생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각과 견해의 차원을 넘어서 인생관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제 학교 교육에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인생관을 갖고 있고 선생님이 인생관을 갖고 있고 국가관을 갖고만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학교 문제는, 사회 문제는 많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국학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애국심. 그래서 애국심은 바로 국학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관과 국가관을 갖고 더 나아가서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그런 존경받는 문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뇌교육을 통해서 인생관과 국가관 그리고 애국심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의 국호는 바로 홍익이라는 정신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이 지구촌 시대에 맞는 철학이 아니냐.